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코너, 오늘은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내놨습니다.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올해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최근 2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08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20년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담은 아주 중요한 기본 계획입니다. 요번에 발표한 것은 그 2008년에 발표했던 녹색 성장을 기반으로 했던 그 1차 계획을 5년마다 이제 새로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뭐 거의 녹색은 포기한 새로운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전의 비중이 41%에서 22% 수준으로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그냥 두면서 또 분산형 발전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5년 사이에 그냥 기본 계획이 20년짜리 기본 계획이 통째로 바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녹색을 포기한 것 같다라는 말씀에 좀 내용이 궁금해지는데 이번에 공개된 2차 기본 계획 핵심을 좀 알려주시죠. 2차 기본 계획의 핵심은 아마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 1차 기본 계획에서는 탈석유가 목표였습니다. 이제 문제로 부작용으로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을 한 것 같고,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유류세를 너무 높였고 전기세를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다 하는 그 문제 파악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안이 좀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남은 전기를, 모자라는 전기를 뭘로 메꿀 것이냐. 그다음에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들여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 거냐. 그다음에 전기를 ICT를 이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15%나 줄이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정도로 안이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전력 사정이 괜찮은 건지 이런 등등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은 그런 기본 계획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녹색을 포기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전을 줄이는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LNG나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에 치중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은 20% 절감을 하겠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좀 이렇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력난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이번에 내놓은 안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전력 문제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전력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12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의 절반이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메꿀 것인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냥 ICT를 가지고 좀 소비 절약을 해보겠다는 정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유산업이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한 휘발유하고 경유를 절반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전력 소비를 말로만 줄이자고 하지 말고 이제 그 에너지 소비를 그 소비 패턴이 정해진 상황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대신 남아도는 그 우리가 생산한 기름을 사용하는 쪽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고 전력 소비를 줄이고 기름 소비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너지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거를 정부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거기에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뭐 국제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전력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오히려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입니다. 그 고리 3호기, 고리 2호기, 3호기가 퇴역이 결정되고 나면은 우리가 아직도 원전을 23기를 지어본 경험은 있지만은 원전을 다 쓰고 난 수명이 다한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원전을 해체하게 되면은 이제 방패장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해체한 원자로 부품들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에 붙는 절반 이상의 유류세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비싼 유류세 때문에 그 나오는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 문제가 그렇죠. 이게 그 단순한 그 지하 경제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 재산을 노리는 아주 암적인 존재거든요. 네. 이거를 그 정부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30조가 넘는 유류세의 세수에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은 2020년대에 우리의 에너지 수급 상황은 아마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어렵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우려 깊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에너지 위기에 대한 좀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